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경제학 멘토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오늘은요, 미시경제학 고지를 딱 펼쳐서 조금은 도발적일 수 있는 주제, 바로 범죄를 경제학의 렌즈로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. 오늘의 주제는 범죄와 형벌의 경제 이론인데요. 자,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자, 여러분, 한번 상상해 볼까요? 범죄가 단 한 건도 없는 완벽하게 안전한 사회. 와, 생각만 해도 좋죠. 모두가 꿈꾸는 그런 이상향 아닐까요? 그런데 말이죠. 경제학은 우리한테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. 과연 범죄율 0%를 만드는 게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목표일까? 하고 말이죠. 네,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, 경제학적 분석의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합니다. 그 시작은 바로 범죄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. 이 아이디어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 교수에게서 시작됐어요. 그는 범죄를 그냥 비이성적인 사람들의 일탈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범죄자가 범죄를 통해서 얻는 이득이 있을 거고, 또 잡혔을 때 치러야 할 비용, 그러니까 형벌의 크기나 체포될 가능성 같은 것들을 아주 냉철하게 계산해서 행동을 결정한다고 본 거죠. 다시 말해 범죄자도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는 겁니다. 와, 이거야말로 정말 혁신적인 관점의 전환이었죠. 이렇게 범죄자는 합리적이다라는 가정에서부터 아주 흥미롭고 어쩌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개념 하나가 툭 튀어나옵니다. 바로 최적 범죄 수준이라는 아이디어예요. 네, 맞아요.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제가 강의실에서도 이 얘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. 아니, 교수님, 어떻게 범죄라는 그 끔찍한 단어 앞에 최적이라는 뭔가 긍정적인 느낌의 단어를 붙일 수가 있나요? 범죄는 그냥 무조건 나쁜 거, 하나라도 없어야 좋은 거 아닌가요? 하고 말이죠.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. 자,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죠. 이론적으로 범죄율을 0으로 만드는 거 가능할지도 몰라요. 예를 들어볼까요? 서울 시민이 1,000만 명인데 이 1,000만 명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경찰관 한 명씩을 24시간 내내 딱 붙여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. 범죄가 일어나기 정말 힘들겠죠. 하지만 그 1,000만 명의 경찰관 월급이랑 장비, 이 어마어마한 돈은 다 어디서 나올까요? 네, 바로 우리 주머니, 우리 세금에서 나오는 거죠. 경제학은 바로 이 비용과 효율성을 따져보는 학문이거든요. 그럼 그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리가 뭘 줄여야 하는지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. 먼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사적인 이득, 즉 편익이 있겠죠. 교재에서는 이걸 베니피스의 약자를 써서 표현합니다. 하지만 경제학은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잖아요. 그래서 일단 사회 전체의 비용을 계산할 때는 이 범죄자의 개인적인 편익은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비용에만 집중해 볼게요.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하는 비용, 첫 번째는요, 바로 범죄 때문에 입는 직접적인 피해입니다. 물건을 도둑 맞아서 생긴 재산 손실이라던가 폭행을 당해서 다친 사람의 치료비 같은 것들이요. 이걸 경제학에서는 사회적 피해 비용, 즉 데미지의 D를 따서 부릅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비용이 있습니다. 범죄를 예방하고 또 범죄자를 잡아서 처벌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쓰는 돈이죠. 경찰, 검찰, 법원, 교도소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, 이걸 범죄 억제 비용, R이라고 부를 겁니다. 자,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. 경제학의 목표는요, 우리 사회가 순수하게 부담하는 이 두 가지 비용, 즉 사회적 피해 비용 D하고 범죄 억제 비용 R의 합을 가장 작게 만드는 겁니다. 이 둘을 합친 걸 사회적 총비용 TC, 즉 토탈 코스트라고 부르고요.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두 비용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상충관계에 있다는 거예요. 자, 이 복잡한 관계에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죠? 이걸 그래프로 옮겨보면 이야기가 아주 간단해집니다. 수식보다 훨씬 직관적일 수 있으니까요. 한번 집중해서 따라와 보세요. 가로축이 범죄의 양, 세로축이 비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먼저 사회적 피해 비용 D 곡선부터 볼까요? 이건 아주 상식적이죠. 범죄가 늘어나면, 즉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쭉 갈수록 사회가 입는 피해액은 점점 더 커지지 않겠어요? 그래서 D 곡선은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. 자, 그런데 범죄 억제 비용 R 곡선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. 범죄를 한 건이라도 더 줄이려고, 즉 그래프의 왼쪽으로 갈수록 어때요? 경찰도 더 뽑아야 하고
CCTV도 더 촘촘히 설치해야 하니까 억제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. 범죄율을 0에 가깝게 만들려고 하면 비용이 거의 무한대로 치솟겠죠. 그래서 R곡선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 되는 거죠. 그럼 우리 사회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 비용 TC는 어떻게 될까요? 바로 방금 본 D곡선과 R곡선을 각 지점에서 수직으로 더하면 됩니다. 하나는 늘고 하나는 주는 이 두 비용을 합치니까요.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가 웅푹 파인 이런 U자 형태의 곡선이 만들어집니다. 이게 바로 TC 곡선, 사회적 총비용 곡선인 거죠. 그리고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 U자 모양의 총비용 곡선이 가장 낮아지는 지점,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비용 부담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 X스타입니다. 여기가 바로 경제학적 의미에서 사회 전체의 비용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최적 범죄 수준인 거예요. 가장 중요한 건 뭐다? 이 지점이 범죄가 0인 원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분석이 그냥 책상 위에서만 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? 천만에요. 이 이론은요,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설명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볼까요? 왜 경기가 나빠지고 실업률이 올라가면 범죄율도 덩달아 올라가는 경향이 있을까요? 경제학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. 합법적으로 돈 벌 기회가 줄어드니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얻는 상대적인 이득이 더 커 보인다는 거죠. 반대로 임금이 오르면 어떨까요? 좋은 직장에서 월급을 잘 받고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다 잡히면 잃을 게 너무 많아지죠.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고요. 실제로 영국의 한 연구를 보니까 이런 관계가 데이터로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. 오늘 우리는 범죄라는 아주 무거운 사회 문제를 비용과 편익이라는 경제학의 도구로 한번 냉철하게 분석해봤습니다. 이 분석은 우리에게 범죄는 무조건 없어야 해 라는 당위적인 주장 대신 훨씬 더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. 우리 사회가 가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. 그 한정된 자원을 사용해서 범죄를 얼마나 줄이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? 그리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얼마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을까?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